뭔가 공기라 그래야 되나요? 원래 20, 30대는 늘 종북 좌익편에 쓴다고 우리가 선입관을 가졌지만은 밑에서 지금 국정원 그 앞에서 종북 세력과 자율적으로 맞서 싸운 그 주도한 사람들도 20대, 30대 애국 청년들입니다. 인터넷상에서 트위터로 페이스북으로 종북 세력의 거짓 선동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도 주도가 20대, 30대 됩니다. 이미 과거 10년 동안 저의 애국 진영의 이른바 어른들이 판은 다 짜놨습니다. 투쟁할 수 있는 판은 짜놨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최전방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20, 30대의 지금 세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뭘 원하냐면은 더 이상 한국 남한 내 종북 세력이 아니고 저 북한을 통치하면서 북한을 좌지우지하는 한 명의 독재자, 그 한 명의 김정은 독재자 때문에 남한의 5천만, 북한의 3천만 민족이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는 거 못 보겠다. 본인들은 그 바로 북한들 때문에 더 이상 남한의 경제 성장도 안 되고 계속해서 이 복지는 거니 나눠 먹자 이걸 못 참겠다. 북한의 독재자를 때려 부수고 위로 올라가겠다. 이런 진취적이고 건강한 20, 30대가 지금 막 성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윗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릇에 그러한 에너지를 담아서 가면은 이 애국 시민의 힘 자체로 충분히 대한민국 남한의 종북 세력도 척결할 뿐이 아니라 북한의 독재자까지도 끝장을 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 두 분이 대선 때 정말 큰 활약을 하셨습니다. 논객으로. 특히 이 좌파 세력들의 말하자면 그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던 진중권, 조국 두 사람들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었습니다. 지난 좌파 정권 10년 동안. 그런데 이들을 우리 변희재 대표가 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큰 소리를 못 내게 만들었습니다. 네, 명백한 사실로 그리고 명백한 이 풍부한 지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NLL 관련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트위터에 들어온 게 2012년 한 1월 정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년 반 됐는데 제가 트위터 들어왔을 때가 이미 조국, 진중권, 이회수, 공지영 거기다가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낙검수들이 다 트위터로 한 몇십만 명의 팔로우를 거느리고 장악을 했을 텐데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거 사실 제가 한 게 아니고 어차피 그들은 거의 다 얕은 지식으로 포털에 나오는 이 네이버 지식인 정도 수준의 그 잡지식 가지고 거기다가 왜곡과 거짓을 섞어서 여론을 선동하는 정도였는데 저뿐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정도의 논파는 다 한다 논리를. 문제는 그렇게 논파한 논리가 유통돼야 되는데 그 유통을 시킨 세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기로 진입해서 애국 진영을 밑에서 위로 끌고 가고 있는 20, 30대 새로운 세력입니다. 그래서 조국, 진중권 이런 거짓 지식인의 몰락은 제 힘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당연히 그들은 무너지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걸 제가 확인했을 뿐입니다. 이 논문 표절을 잡으면서 정말 저들이 얼마나 그 거짓과 허위로 변변한 논문 없이 지식인을 자처하면서 국민을 기만해 왔는지 다 보여주고 계신 그야말로 이 투사 변희재 씨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대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안철수 의원입니다. 네, 이분을 집중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진실을 밝히고 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네, 우리 황장수 소장님, 왜 안철수입니까? 저는 사실 안철수 때문에 이 고생을 많이 했고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좀 멀쩡한 사람인데요. 그 안철수를 지난 대선에 사망유의에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이상한 사람이 한테 좀 됐었죠. 저는 그때 왜 안철수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안철수가 저는 대선 무렵에 등장하는 과정에서 뭔가 석연찮은 공작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언론도 어느 한국의 이 기득권도 안철수에 대해서 제대로 해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안철수가 야당 후보하고 단일화가 돼버리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야당 후보와 단일화가 되는 시점을 골라서 공격을 좀 해야 되겠다. 결정적인 것을. 그래서 변 대표 보고 저걸 좀 주선하라고 하니까 마침 사망유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진중근 씨하고 사망유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날 제가 TV에 나가서 진중근 씨하고 BW를 이야기하고 백령 문제를 이야기하고 탈세를 이야기해봤자 30분 안에 그걸 시청하는 국민들을 납득시킬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가장 안철수를 위선적으로 생각하는 안철수의 그 딸의 유학 문제를 제가 노리고 갔습니다. 그것도 화면하고 동영상을 가지고 갔어요. 다. 그래서 저는 진중근 씨가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그 한 방만 치고 오겠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 말할 기회가 잘 없어서 마지막에 진중근 씨 말을 막고 중앙에 나가가지고 주먹으로 서로 싸울 뻔도 안 했습니까? 그러다가 한 방만 제대로 이기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중근 씨가 도망가더만요. 근데 어쨌든 저도 손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지금 변 대표께서는 안철수 씨에 대해서 100만인 집단 소송을 지금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 안철수 씨에 대해서 그 2009년도 MBC 무릎팍도사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떠들어댄 4-5가지의 정말 중요한 신화, 애국심 신화, 도전정신의 신화, 더군다나 겸손의 신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신화가 다 100% 진실이라면 그 사람 대통령감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30% 이상이 안철수 씨를 대통령으로 인정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난 대선 전후 하나하나 모두 다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몽땅 다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이 거짓 신화들이. 그런데 그 신화들이 MBC랑 공영방송에 의해서 방송된 거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교과서에 다 실렸습니다. 이 거짓 신화들이. 그래서 저희 쪽이 안철수는 물론 MBC, 교과서 출판사, 교육부에다가 이 거짓말들 최소한 빨리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이 거짓 신화를 가르칠 수 있느냐? 공문을 다 보냈는데 안철수 씨는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답을 하고 MBC와 교육부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방통심의에다가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방통심의에서 여당 추천위원과 야당 추천위원이 논쟁 끝에 일단 약수 하나만 징계를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나 있는 상태인데, 징계 나간다는 기사가 지난주에 나갔는데도 안철수 씨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거짓말들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전 이게 단지 안철수 한 명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과 대한민국 교과서를 관할하는 교육부 자체가 타락하고 썩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내보내고 MBC도 교육부도 사과나 정정하지 않습니까? 그들 스스로 권력에 줄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 국민들, 공영방송을 보는 시청자들, 교과서로 자기 아이들을 가리키는 학부모들, 대선에서 대선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 스스로 안철수와 교육부와 MBC를 최소한 100만원씩의 미사송, 100만원의 미사송 하려면 만원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만 명이 들고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그 공간의 그 무책임하고 줄서는 기회주의, 그리고 그 기회주의 세력의 근간에서 거짓신화를 만든 안철수를 직접 심판해야지 그게 바로 진짜 정치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의 거짓말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다가 깨는 그런 시민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기억하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고 그 진실의 힘으로 종북스럽도 척결하고 김정은도 척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빨리 하려면 다음 달 초부터 소송을 시작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100만 소송단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안철수 심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보기 바랍니다.